자, 집합은 뭐냐면 이겁니다. 야, 나영아, 집합해 하면 뭐 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집합이라는 것은 모임이야, 모임. 근데, 자, 집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충남여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쁜 여학생들 모여.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나영아,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튀어나오겠죠. 그지? 예를 들어, 마찬가지야. 보든애가 됐던, 응? 보든애 중학교 가서, 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학생 모여 하면 그냥 막, 애나 소나 다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집합을 갖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합을 이루려면 그 대상이나 기준이 분명해야 돼. 예를 들어, 키 큰 사람을 모여봐. 야, 키 큰 사람 모여! 하면 뭐 150도 나올 거고, 140도 자기는 키 크다고 생각하면 나올 거고,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집합은 반드시 그 대상을 명확해야 된다.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집합을 갖다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집합을 갖다 쓸 때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쓸 때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를 들어, 버든의 중학교에서 이제 내가 집합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안경을 쓴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럼 안경을 쓴 학생은 이제 정해져 있을 거야. 그 학생을 집합을 갖다 그 전체를 갖다 A라고 놓을 거야. A라고 놓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애들 A라는 애가 있고 B가 있는 애가 있고 C, D 요게 이렇게 있어요.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바로.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요 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요 기호 안에다가 그 대상을 갖다 여기다 쭉 써줘야 돼. 반드시.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이제 중괄호라고 배웠잖아. 요게 바로 집합 기호예요. 요걸 반드시 써야 돼. 안 쓰면 틀려. 자, 나는 예쁘게 쓴다고, 은혜 얘기하잖아. 예쁘게 쓴다고 요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괄호를 쓴다든지, 이러면 이건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잘 못 써도, 이렇게만 써놓으면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쓰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쉬워. 어떻게 하냐면, 자, 길게 늘어뜨리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요 안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집합이라는 그 단체 명을 갖다 A라고 표현을 하고 그 A라는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여기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구성원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합에 대한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봐. 집합 A라는 원소에는 뭐가 있어? A와 B와 C와 D가 있지. 자, 그러면 A는 A의 원소이다. B는 A의 원소이다. C는 A의 원소이다. 이거를 갖다 또는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 원소이다. 근데 자, 원소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라고 그래. 그러면 F라는 놈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이건 속하지 않는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라고요. 이걸 기호로 바로 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야.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얘가. 꼭 기억해야 돼.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제 기호예요. 이해하세요, 뭔지? 자, 가장 먼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 집합은 아무나 구성되는 게 아니구나. 집합은 반드시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구나. 됐어요? 두 번째, 집합은 중괄호, 대괄호 안에 쓰는 게 아니구나. 집합을 쓰려면 반드시 집합기호 내에 써야 되는 거구나. 그 집합기호가 바로 중괄호라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그 대상을 갖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는데? 원소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바로 요 기호를 써주는 거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원소들을 쭉 쓰는 거야, 이렇게. 원소를 쭉 쓰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요. 원소를 쭉 나열해버리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어.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조건 제시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는 어떤 게 편하냐, 어떤 게 편하지 않느냐는 이거는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 예를 들어 버든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걸 갖다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려면 예를 들어 버든의 중학교 지금 3학년 몇 명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200명이라고 하자. 그럼 200명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간단히 버든의 중학교 3학년의 모임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주면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무조건 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서 다 편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0이라는 하나만을 갖는 0을 하나를 갖는 그런 집합이 있어. 그런데 이 0이라는 놈을 조건을 제시해 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0 하나 딱 써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또 하나, 원소 나열법으로 쭉 해놓으면 얘가 무엇을 도대체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를 쓰냐면 조건제시법을 써요. 대부분은. 과정에서. 왜냐면 그래야지 얘가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일찍 끝나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기가 막히지. 자, 내가 이제 집합을 갖다 하나 쓰는데 이렇게 썼어, 내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쓰면 도대체 얘가 무엇을 내가 나타내고자 했나? 이 애를. 나영아, 뭐를 나타내고 싶어 한 것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생각이 모두 다 다를 거야. 어? 민혁이는 뭘 쓴 거 같냐, 내가 저거? 닭 하나 더 쓸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틀린 건 아니지. 이거 다 4개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은혁이는 뭐 쓸고 가냐?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재현이는 뭐 생각했어, 너는? 쌀? 똑같아? 야, 또 다른 의견 없냐?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이 없어? 달이 4개밖에 생각을 하냐? 아유, 너희들은, 응? 나는 솔직히 이걸 쓰려고 그랬어. 이걸 갖다 쓴데, 나는 애완동물. 난 이걸 쓰려고 했어요, 사실. 그거 봐, 이렇게 다 다르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 만약에 내가, 나는 이걸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모임. 이렇게 했다라면 너희들은,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알았냐? 특별한 경우, 뭐 숫자 딱딱 떨어지는 거 빼놓고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자, 원소 나열법을 이렇게 쭉 써놓고 이걸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 이 그림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런데, 자, 너희들 잡아. 원소 나열법은 그대로 있는 원소를 다 쓰면 돼. 쓰면 돼. 근데 조건제시법은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자, 보세요. 잘 들어. 여기다 집합교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A라는 집합이 있대. 그리고 여기를 갖다 X 다 이렇게 쓰는데 바로 요게 바로 원소야. A를 나타내고자 하는 원소의 형태가 바로 얘야. 얘.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에요. 조건. 자, 봐봐.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그 X는 여기가 바로 조건이야. 여기가 조건. 여기가 조건이야. 그런데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얘를 갖다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뭐가 되겠냐?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봐봐. 그럼 봐.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한번 맞춰봐. 내가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썼어. 여기가 2x-1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리고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했어. 내가 자연수.
자, 나영아. B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보자. 뭐가 되겠냐? 1, 3, 5, 7, 9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자, 얘가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바로 B를 나타내는 원소입니다. 원소예요. 여기는 그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X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뭔 얘기인지?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해갔어요, 뭔 얘기인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 하나는 원소날법과 하나는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책마다 다른데 유한집합이 뭐냐?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했어. 뭐를 헷갈려 했냐면 자, 예를 들어 요 강실에 있는 산소 분자의 모임 이렇게 했어. 몇 개인지 셀 수 있냐? 그래서 이걸 무한집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많긴 많지. 근데 끝은 있어 없어? 있겠죠. 이런 건 유한이었던 거야. 이해하냐면 이제 그래서 너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셀 수 있다 없다로 따지면 안 돼. 유한은 끝이 있어요. 무한은 무한이 많아서 끝이 없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두 개예요.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어. 유한과 무한.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공집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은혁아,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겠냐? 공이야, 공.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의 종류는 유한과 무한 공집합이 아니야.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까? 그렇죠. 0개니까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개수를 물었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0개입니다. 0개.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유한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써요. 집합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 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집합을 표현하는 공집합 표현 방법이야. 이해갔어요?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자. 자 이거 보자. A가 10보다 A의 원소가 있대요. 근데 그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은혁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집중해. 다른 거 쳐다보지 마. 여기 집중해. 몇 개야? 10개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었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 이걸 갖다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N자, 여기 집합. 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수가 영어로 뭐야? 나영아? 넘버. N자의 약자를 써서 넘버 이렇게 하는 거야. 집합 A의 넘버.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자 재훈아 그럼 얘는 뭐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걸 많이 틀려. 나영아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얼마? 1입니다. 1. 왜냐하면 이번에는 얘가 요 집합의 기호로 쓰인 거예요. 원소로 쓰인 거야. 요 기호가. 따라서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됐어? 됐냐? 그래서
집합 앞에 n을 갖다 써놓는 것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묻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전부 다? 자, 집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 유한과 무한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무슨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다? 유한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해 갔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다음 중 유한 집합인 것은 또는 무한 집합인 거라는데 아무리 봐도 유한 집합이 없어. 근데 거기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 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해했지? 공집합도 유한 집합의 하나다. 됐지? 무슨 얘기지? 됐습니까? 자, 볼게요. 기본 문제 20-1번. 다음 네 집합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A, B, C, D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자, 네모 안에 원소이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을 갖다 한번 써넣어봐라 이렇게 돼서. 다른 것들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 60은 자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딱 보니까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60은 A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A의 원소가 된다.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원소이다. 그 다음 B 보자. 20보다 작은 소수래. 20보다 작은 소수 몇 개 있어요? 20보다 작은 소수 몇 개 있어? 아, 이거 손가락으로 샌다. 야, 이거 고1 수학을 하는 놈들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네. 몇 개요? 8개지. 2, 3, 5, 7, 11, 13, 17, 19. 따라서 19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봐. 이 C 봐, C. C라는, 자, 이제 조건제시법을 갖다 우리가 읽는 거야. 자, C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소는요, n분의 1. n은 자연수래요. 그럼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부터 집어넣는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이 바로 C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9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9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요. 봐봐. 자, 봐. D라는 놈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있어요. 어떤 원소냐? 자, 너희들을 따질 때는 이 얘를 걷어내고 나머지 컴마로 돼 있는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야. 따라서 얘가 원소인 거예요. 얘가 원소야. 이는 원소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해갔어요? 뭔 얘기지? 됐어요? 원소다. 됐죠? 자, 그 다음. 2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라. 자, A를 조건제시법으로. 자, 어떻게 나타내? 시작. X 봐.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요. X는 뭐다? 3의 뭐다? 배수다. 이렇게 하면 끝. 해결됐어요? 됐어? 그 다음 보자. 유한집합. 뭐야? A. 왜? 99까지 있잖아. 몇 개? 야, A의 원소가 미녀가 몇 개냐? 100 이하의 3의 배수 몇 개요? 그것도 손으로 3, 6, 9, 10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몇 개요? 33개죠. 33개. 그지? 왜? 100 안에 3이 몇 개 들어가나 우리는 몸만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33개입니다. 그 다음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죠. C는 몇 개요? 무한집합이죠. 무한집합. 따라서 유한집합은 A와 B와 D가 되는 겁니다. A와 B와 D. 됐죠? 뭔 얘기지?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됐냐? 자, 봐봐. 실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재훈아 이거 뭐라고 읽어? 아니야. 연산이라고 읽는 거예요. 플러스는 얘죠. A 연산 B 이렇게 읽는 거야. A 연산 B. 연산. 알았냐? A 연산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연산 B라는 요 집합은 얘를 원소로 갖는데요. 근데 그 원소는 A 플러스 B랍니다. A 플러스. 그런데
그 A 값은 A의 원소고 B의 값은 B의 원소래요. 그럼 봐봐. 그러면 얘 A하고 B가 있는데 얘의 원소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우리는 원소로 갖는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야? 뭐하고 뭐를 더하면 0하고 2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1 나올 수 있지. 1. 그 다음 0하고 2를 더하면 뭐가 나올 수 있어? 2. 1하고 1을 더하면 2니까 동일한 원소는 두 번 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영아 얘의 원소에게쓰면 몇 개라고? 동일한 원소는 두 개를 쓰질 않습니다.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이해갔죠? 알았어요? 하나로 오는 겁니다. 동일한 원소. 따라서 1 더하기 1 안 쓰는 겁니다. 1 더하기 2 얼마? 3. 이렇게 되는 게 바로 1번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A의 원소와 A의 원소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일단? 0 더하기 0. 0 더하기 1이 얼마? 1. 1 더하기 1 얼마?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뭐냐? 얘와, 즉, 얘의 원소와 요 B의 원소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 이런 뜻인 거야, 얘는. 요까지도 이해갔어요? 자, 뭐가 나타날 수 있어? 2 나타날 수 있네. 3도 되네. 4도 되네. 5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이해갔어요? 가장 큰 값은 5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얘의 원소와 얘의 원소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값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